예, 이제 2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마 손실을 많이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약 한 1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마 손실이 클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토마토 정것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봐드립니다. 그리고 20일 전문가하고 저하고 좀 전화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저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 37,5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아마 이분께서 보니까 손실이 이게 손실이 굉장하신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제가 방금 이게 2분기 실적을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지금 56억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619억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6억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90% 정도 영업 이익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이 감소가 한 거죠. 이 주가가 이미 지금 반영을 하고 보세요. 이미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요. 아래쪽에 보면 120일 이평선까지 이게 오면 요 가격이 얼마냐? 120일 이평선이 26,000원 가까이 되는데 요 26,000원 정도 오면 지금 15%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얼마 정도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냐면 제가 봤을 때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대략 29,000원 정도 되니까 20일 이평선 대략 얼마 33,000원 가까이 되니까 33,000원 정도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P12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고객사가 지금 최고 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P12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품의 모든 전자제품에 P12가 들어가는 거니까 워낙 지금 경기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적은 누구나 실적은 이렇게 나올 거 다 예상을 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다만 120일 이평선 내려오면 26,000원 정도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20% 채운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얼마 정도 33,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 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요. 예. 12,200원에. 12,200원에? 12,200원에. 예. 12,200원에. 20%요? 20%요. 예. 뭐 그동안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 뭐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신 거죠? 이게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건데 내가 다시 또 12,000 얼마에 샀거든요. 사고 이게 화장품하고 얼마 전에 그 치과 쪽에 그 잇몸 하는 거 유럽에서 뭐 그거 받은 거 있고 요번에 또 뭐 줄기 세포 뭐 그 한다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관심을 두고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가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저쪽이에요. 뭐 매출 비중의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화장품 원료거든요. 화장품 원료가 대부분인 55%니까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중국 쪽에서 지금 단체 관광을 푼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현대바이오도 같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7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저 작년에도 그렇고 영업이익 100억 가까이 뭐 요 정도는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다른 예. 쪽에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줄기세포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조금 이게 조금 실적으로 보태준다라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보유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당장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이는 이유는 중국 관련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저쪽이 조금 중국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 보면 오전에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가 오후에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 저 관광 계획을 풀어준 게 우리나라만 단체 관광을 허용해 준 게 아니라 전 세계 60몇 개국을 다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화장품 원료가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화장품 쪽 섹터가 좋아져야 이 현대바이오랜드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네들이 중국인들이 지금 벌써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사드 보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뭐 자기네들 제품들 이런 때 조금 길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뭐 좀 더 좋은 거, 뭐 프랑스제 뭐 이런 것들을 사다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저 단체 관광객 열어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처럼 화장품 섹터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요거 조금 길게 보실 수 있으신 종목인가요? 예. 길게 제가 보실 이걸 본 거는 예. 그 화장품 연료 그거보다는 예. 유럽 쪽에 그 오가닉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뭐 품질이 아주 뭐 뛰어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관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짝 움직임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뭐 실적 부분들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조금 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덜 나온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역배열 상태잖아요. 가장 위에 242평선 있고 120선, 60선, 20선 이런 형태로 이 이평선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뒤집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쭤본 게 기다릴 수 있으신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뭐 이 부각될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마 이 이평선이 좀 이렇게 다시 조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화장품 쪽만 보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뭐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차 목표가로 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나중에 15,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또 이 이평선 구조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는 없고요. 그냥 예.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그 한미 반도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45,429원에 26% 가지고 계시는 분. 여러분들 지금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탑픽 종목에 이게 나와 있는 지금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수페타시스하고 아마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요.
한미 반도체 차트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보세요. 자,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478달러. 최근에 478달러 주가가 이제 60일 이평선이 깨지고 이제 408달러까지 내려와 있어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478달러에서 내려왔으니까 최근에 한 20%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게 월봉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난해 10월 달에 엔비디아의 한 주당 가격이요 108달러였어요. 108달러, 109달러, 110달러였던 기업이 얼마가 올라간 400% 올라간 거죠. 초급등을 한 거잖아요. AI 반도체,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하락은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 주가도 이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한미 반도체는요, 지금 자리는 트레이딩 시스템,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매매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는 얼마 정도, 위로로 51,000원, 51,000원 오면 매도, 그리고 45,000원 내려오면 재매수, 당분간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건 당분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쪽으로 51,000원 정도 가면 매도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45,000원 내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게 당분간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다가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이게서 하락을 멈추고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면 그때는 또 중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흐름을 잘 보고 있다가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도 주가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1,000원 매도, 45,000원 재매수. 이런 관점을 당분간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사조동화원 올려주셨습니다. 1,066원에 7% 매수하셨고요. 뭐 추가 매수 여부를 좀 물어보셨네요. 자, 지금 이 사료, 뭐 곡물 요런 쪽에 지금 얘기들은 되게 좀 많습니다.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인도네시아 쪽엔 가뭄,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 제대로 못 짓고 그나마 있는 곡식도 러시아 쪽에서 흑해 곡물 협상을 파기하면서 뭐 좀 곡물가 들썩거린다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실제로 곡물가 인상하고는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상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자, 보시면 밑에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7월 달에 잠깐 반짝하고 급등을 했었죠. 예, 급등했다가 다시 그냥 더 밀려갖고 7월 달 저점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자, 뭐 밀가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밀려 있는 상태고 소맥도 마찬가지고 콩, 대두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때 7월달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가가 좀 들썩거려주면 이런 쪽, 사료 쪽,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뉴스상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실제 상황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이슈가 딱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반짝하고 추세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야, 뭐 흑해곡물 협상 파기했다라는데 곡물가 오르겠네.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요 사조 동아원이나 이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려면요. 곡물가가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조금 뭐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금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아랫꼬리를 좀 이렇게 길게 단 모습이었는데요. 뭐 저가가 오늘 장중에는 972원도 깨버렸네요.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되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은 휴일이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972원이란 가격, 97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가격을 깬다라면 그때는 오히려 뭐 잘랐다가 나중에 다시 보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보유는 해보시고요. 970원 정도 손절가 대응하시고 위쪽으로는 어떤 이슈가 딱 터져 나오면 12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손절가 97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 12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서 뭐 어느 쪽이든 먼저 가는 쪽 뭐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대응하셔서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금사장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테크윙이요. 테크윙. 네, 네, 그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8,440원이요. 8,440원에 비중은요? 10%요. 예, 10%.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온 건 알고 들어갔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길래,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네,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이 네네. 테크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테스트 핸들러 쪽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뭐 전공정 장비나 뭐 후공정 장비나 실적은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60%, 70%, 80%, 90% 정도 다 영업의 이익에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반도체는요, 하반기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하반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반도체 좀 종목을 잘 보시면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미국 증시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보셔야만이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보세요. 주가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였잖아요. 한 30개 업체를 가지고 지수화한 거예요,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 30개 기업을 가지고 지수화한 거잖아요. 그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가 보세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보시니까 이게 고점 찍고 1, 2, 3, 4, 5, 6, 7, 8, 9일 정도. 9일 동안 지금 보시면은 물론 중간에 한번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9일 동안 최근에 한 거래일 수로 한 2주 동안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은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이런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이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예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가 지금 DRAM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어디에서 멈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7,590원 시가 총액이 얼마짜리냐면은 2,835억짜리면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 종목을 매매하실 때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손절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걸 구별할 줄, 그게 프로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어떤 게 진정한 프로냐? 손절할 종목과 손절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프로예요. 제가 봤을 때 테크인은요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쓰시가 이 종목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 종목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준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봤자 7,000원 정도면 딱 저점이 나와요. 이거 마음가짐을요 좀 독하게 먹으시고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비중이 10% 정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120일 이평선 깨고 만약에 7,000원 가까이 내려오게 되면 요 7,000원에서는요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깨고 내려오면요.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10% 가져가는 거고요. 120일 이평선 깨고 7,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 요즘 반도체는요,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짧게 보는 종이, 8월 달까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기는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전략.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른 거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전문가님, 그러면 어디까지 좀 보고 추가 매수 하게 되면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7,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지금 20일 이평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단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일 이평선이 8,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200원이 단기 매도 목표가. 8,200원이요. 7,0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고 만약에 앞전 고점을 돌파하려면 최소한 연말 이상 가져가셔야 되니까 단기로는 8,200원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전 고점 전체는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9,000원 이상 가져가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네. 네. 다음은 원익 PN이 올려주셨습니다. 8,798원에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3%를 매수하셨는데 자, 이 원익 PNE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충전기,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시청자님도 비중 3%밖에 안 실은 거 보니까 좀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의미를 두고 매매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씩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자, 초전도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맞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만약에 초전도체 같은데 그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신물질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군데서 아니다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또 오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쭉 빠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꽤 크게 나왔어요, 단기간에.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요렇게 좀 올라갔을 때는 또 월요일 날, 내일이나 월요일 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게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또 그거를 연구하는 저 박사님들조차도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출렁출렁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밀릴 거니까 그때 다시 공략을 하시더라도 일단 내일은 휴일이고 화요일 날 일단 익절하셔서 차익 좀 챙기시고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솔루션입니다. 매수 가격이 지금 51,600원에 20%에 가지고 계시는, 지금 보니까 이분께서는 손실이 상당하시네, 그죠? 오늘 지금 종가가 36,850원이고 매수한 가격이 51,600원이니까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주가는요, 하나솔루션 그러면 사실은 기초 소재 쪽하고 케미칼 쪽하고 그다음 태양광 셀 쪽이잖아요, 그죠? 이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3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하학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케미칼 부분이 아마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최근에 하학 업종도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주가가 전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솔루션은요, 제가 1분기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그 다음 이게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요, 주가는 거기가 지금이 36,85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어요. 비중이 좀 적으면 제가 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종목은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이분께서 보니까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가 나올 수 있나, 이거는 기다려 보시면요, 최소한 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있죠. 여러분들 한 뭐 10월 달 정도, 그 정도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을 구사하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 45,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 못하는데 45,000원까지는 가져가세요. 적정 가격의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6조 3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실적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2,714억이에요.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한 9월 말이나 10월 달까지 가져가는 전략,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5,000원 이상은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엘리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1,918원에 12%, 뭐 2년 물려 계신 종목이네요. 자, 뭐 오늘 또 급락했는데 대응 못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이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실적이 최악이었었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부분들은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하고 사우디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사우디 네옴시티를 겨냥한 그런 개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단기간에 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뭐 상당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만 원대 중반에서 4만 원대 중반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지금 뭐 음선이 조금 크게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뭐 그런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 쪽에서는 수급 상황을 보시면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좀 쭉 들어오고 있죠. 자, 요런 거는 저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뭐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까지는 지켜보는 게 그게 맞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뭐 62평선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22평선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우상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깨더라도 뭐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는 60선을 하향 이탈을 했었는데 종가에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는 오늘 저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41,200원 정도가 오늘 저가인데요. 자, 이 가격을 만약에 좀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그동안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저가 이 가격을 이탈하면 저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62평선 있는 자리, 뭐 이 자리만 안 깨고 그냥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면 요거는 그 위에 있는 한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님 이걸 안 깬다라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1,2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보시고요. 이 가격을 깨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보유 의견, 뭐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전화 하나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세요? 아, 예. 보령요 9,100원에 35%인데요. 네네. 이게 한 1년 5개월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실적도 엄청 좋게 나온다 하는데 뭐 지하 15층까지 갔다가 이제 뭐 거의 뭐 수익이라 할까 뭐 지금 뭐 조금 뭐 고만고만한데 이거 뭐 자회사도 보니까 뭐 백신 같은 것도 뭐 거의 뭐 10% 이상 나고 사상 최대 흑자가 났다 하는데 주가가 뭐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9,100원에 이제 매수하신 거죠? 35%요? 예, 그 차트 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예, 잘 듣고 있다가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메모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이 기업이 보령제약이잖아요, 그죠? 보령제약이 예. 사실은 설립된 지가 한 1963년도 제 나이 또래 돼요. 이 기업 예, 알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가. 그러니까 상장되기 이제 1988년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 용곽산이라든지 뭐 겔포스의 일반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보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요. 당뇨 치료제 쪽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쪽에 지금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앞에 제가 종건당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미국의 일라이릴리라는 그 제약업체가 그게 지금 비만 치료제 국내 판매권을 보령에 줄 것이냐, 종건당에 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 종목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비하면요, 주가가 대단히 싼 주식인데, 이 주식은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싼 주식이라서. 흑자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그동안 2차 전지 시장에 온통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매개가 갔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개가 오니까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게 차트를 한번 빠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미국에 내가 기업 하나를 내가 지금 시간만 많으면은 제가 미국의 기업도 한번 제약 바이오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 워낙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얘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종목을 보여줄 텐데,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령이라는 기업은, 예,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이 종목이, 예, 보령의 지금 매출액도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지금 지난해 예, 전체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하면 한 4, 50억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이 종목 분기로 그렇게 되고, 연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560억 정도 나오면, 이게 제가 PR로 계산하면은, 10배를 계산하면은 이게 5,660억이고, 지금, PR로 계산하면 한 11배 수준이거든요. 국내 제약사가, PR이 11배면 워낙 주가는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평균적인 PR이 한 15배, 16배로 가정한다면, 이 종목 주가는 얼마 정도 가야 정상이냐면요. 대략 한 12,000원 정도 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왕 기다렸으니까요. 12,000원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 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니까 한 9월 말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한 1개월만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